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침체됐던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뉴스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지역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귀농, 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참고로 귀농이란 간단히 말해서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업이나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정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귀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농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귀촌은 집을 농촌에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에 내려와서 생활하는 이른바 세컨 라이프를 위해서 농촌에 적을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유입 인구의 대다수는 사실은 귀촌 인구로 49만 7천 명 정도지만요. 귀농인과 또 귀여인의 수도 각각 19,000명, 1,300명 정도로 모두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아예 농촌과 어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으로 내려오는 인구의 비율이 늘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역시 일자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체 농가의 평균 가구 소득은 4,200만 원으로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소득인 4,4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요. 재작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모두 2만여 곳으로 전년보다 1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당 종사자 수도 7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고 상시 종사자 규모는 전년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2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7천억 원 증가하면서 농촌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습니다. 지난해 농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76%, 고용률은 75%입니다. 도시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2%, 고용률 59%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내면서 경제 활성화 정도가 도시를 앞설 정도입니다. 네, 이제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간다는 얘기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촌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 역시 농촌의 일자리에도 눈을 돌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20대 귀농 귀촌 인구가 11,600명이 늘었는데요. 참고로 귀농 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한 뒤에 연고지로 다시 돌아오는 유형이 있고요. 또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 후에 비연고지로 향하는 제2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연고지로 향하는 I1형, 도시에서 태어나서 비연고지로 향하는 I2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중에서 유형이 많았지만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 중에는 제2형이나 I2형도 꽤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40대 미만의 청년층은 귀농을 하는 이유로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도 농촌에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유형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일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생활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문제는 없었나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농촌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는 듯합니다. 귀농 청년의 경우에 60.5%가, 귀촌 청년의 경우는 63.8%가 매우 만족에 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균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귀농 가구 1년 차의 소득은 2,319만 원이었지만 5년 차에는 3,898만 원으로 훌쩍 상승했습니다. 생활비는 또 도시보다 적게 들죠. 귀농 가구의 월 평균 전체 생활비는 교육비를 포함해서 196만 원으로 도시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이렇다 보니 취업은 물론 삶의 질을 찾아서 많은 청년들이 자연히 농촌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농촌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도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하는데 큰 영향을 차지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년 농부 2,000명 육성을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200만 원과 복리후생비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도시에서 취업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앞으로도 도시를 이탈해서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농촌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도 경운기나 투박한 농기계를 이용해서 작물을 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의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접목해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갖춘 농장을 뜻합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농업기술에도 점차 첨단이 깃들기 시작한 거죠. 네, 기술의 발전이 농업에도 스며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된 각종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어떤 환경에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랐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고의 생산성이 나오는 환경으로 스마트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조건을 또 사람의 힘으로 24시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기는 또 힘들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작물 주변의 환경을 원격적으로 확인하면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원래 농번기 때는 농작물 관리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원격 조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농가가 늘면 수시로 농장에 가지 않아도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서 농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빅데이터를 통해 재배 환경을 최적으로 조절하면 그만큼 생산량도 높아지고 투자 비용도 적게 드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에 자가 노동 시간이 연간 278시간에서 234시간으로 15.8% 줄었다고 합니다. 인력 고용 비용도 평균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산량 역시 높아졌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7.9% 향상됐고 도입 1년 차보다 2년 차 생산량이 8.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스마트팜 활용 능력이 또 숙련되고 또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보다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작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많은 편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는 스마트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국내 시설 면적의 약 8%뿐인데요. 하지만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 스마트팜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보급 속도도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 경제에 활력이 일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들어오고 젊은 층의 유입이 늘면서 새로운 농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은 인구 분산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촌 경제의 부흥기가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